안녕하세요. 영숙이의 손맛. 또 얼마 전에는 유자 막걸리를 만들었는데요. 요번에는 또 찹쌀로 가지고 인삼 막걸리를 만들 거예요. 인삼 막걸리. 저번에는 또 효모가 없기 때문에 막걸리를 넣었죠. 요번에는 이제 유자 막걸리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인삼 막걸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찹쌀 3kg죠. 3kg 저번 마냥으로 똑같이 깨끗이 씻을 거예요.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불러놔야 돼요. 한번 하루 전날 미리 씻어서 해서 꼬들밥을 쪄야 돼요. 이 정도가 지금 5번 정도 씻은 거거든요. 이 정도 5번은 헹군 거거든요. 한 2번마다 헹구면 될 것 같아요. 찹쌀이 3kg면 누룩이가 2개가 850g 2개 정도가 딱 돼. 이거는 인삼 이제 씻어서 이거는 또 이제 찹쌀이 이제 담궈갖고는 불 동안에 이거는 또 다를 거예요. 이것도 갈아서 설탕에다 재야 돼요. 인삼은 이렇게 또 손질을 또 깨끗이 해야 돼요. 생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다 다룰 거예요. 이걸 내두는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고요. 이렇게 해서 잔뿌리 같은데 이런 데도 깨끗이 씻어서 뿌리조차 뿌리도 다 빠. 인삼을 뿌리하고 이게 300g이거든요. 인삼 이게 300g인데 뿌리 제거해가지고 이거 썰어서 믹서기에다 또 가를 거예요. 이거 또 잘게 해야만이 이게 또 믹서기에 가서 요거는 이제 쌀이 이제 담갔으니까는 담가서 쪄서 하는 동안까지 미리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갈아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갈아지네. 됐네. 막걸리 먹을 때 또 이렇게 인삼 향이 나고 씹히는 맛도 있게끔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돼요. 인삼이 곱게 잘 갈아졌죠? 이 정도 잘 갈아졌으면 이걸 이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매실청 담는 식 있죠? 매실청 그것 마냥으로 인삼이 300g이면 설탕도 300g을 넣어야 돼요. 설탕을 300g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인삼도 또 쉬어버리거든요. 이게 뭐든지 가위를 하는 거 1:1 똑같이 1:1. 응? 근데 이 종이컵 하나가 설탕이 100g이거든요. 100g이니까 이거 3개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3개 집어넣어서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저절로 이제 제가 물이 나와요. 누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누룩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갈아 놓은 걸 샀어요. 그 시골 같으라면은 뭐 동그란 거 있어갖고 절구에다 콕콕 찢지만 우리는 뭐 이제 절구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갈아놔도 그냥 대충 이렇게 덩거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은 꼬두밥 찔 때 같이 이것이 같이 잡으면 이게 굴러댕겨요. 이게 그래서 시골 같으라면 절구 쿡쿡쿡 쪄갖고 이런 식으로 곱게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굵은 것이 있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냥 손쉽게 이걸 한번 믹서기에다가 한번 가를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면 더 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쌀하고 잘 또 꼬두밥하고 잘 안 섞어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곱게 잘 갈아졌죠? 누룩을 믹서기에다가 갈았더니만 이렇게 곱게 잘 갈려졌. 쌀이 다 불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쌀을 한번 쪄볼게요. 꼬두밥을 물기를 좀 빼야 돼요.
바구니에다가 건져서 물기가 쏙 빠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찰밥이 되죠 모르거든요. 물기를 쏙 빼야 돼요. 밑에다가 이제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물을 먼저 한번 끓일 거예요. 끓인 다음에 이렇게 물이 펄펄 끓을 때 찹쌀을 올려야지, 찜통을 올려야지. 그냥 처음부터 올리면 다 젖어 가지고 찹쌀이 잘 안 쪄져요. 그러니까 물을 좀 넉넉히 좀 넣어서 한번 끓일 거예요. 이렇게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먼저,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천을 깔고 이렇게 여기다가 자, 끓는 데다가 이렇게 얹을 거예요. 연기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딱 맞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쪄진답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해서. 불은 센 불에다가 해야 돼요. 불은 센 불에다가 해야지, 미지근한 물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안 올라오거든요. 잘 안 쪄져요. 찹쌀, 이제 꼬두밥이 이렇게 잘 쪄졌죠? 아래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또 한번 막걸리를 담을 거예요. 엄청 잘 쪄졌네. 오늘은 또 인삼 막걸리를 내가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아침에 걸러놨던 그 막걸리를 이렇게 돌통에다가 하나 걸러놨는데요. 여기가 담고 남은 찌꺼기 있죠? 이게 찌꺼기가 이렇게 앙금에 많이 앉았어요. 앙금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막걸리 담는 비법이에요. 처음에 담갔을 때는 이렇게 효모가 없기 때문에 막걸리를 사서 담았죠. 부어가지고. 근데 막걸리를 담그고 난 찌꺼기 있죠? 이게 밑술. 이것을 여기다가 같이 섞을 거예요. 이게 밑술이에요. 이게 밑술을 담으면 이제 효모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이래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뭐 100년 전통의 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져서 가지고 식혀 놓을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또 국물이 안 들어가면 막 이렇게 꼬두밥이 달라붙잖아요. 전부 다 달라붙어서 누룩 치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믹스를 해서 금세 안 했더니만 그새 떡된 것 봐. 이렇게 떡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술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긴 식혀놨거든요. 식혀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누룩을 다 부어서 섞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만들었던 것하고 비슷하게끔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 식은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다 이렇게 누룩을 섞어서 한 시간 정도 식혔더니만 이렇게 잘 고슬고슬이 잘 됐죠? 다 스며들어서. 이것이 다 양조장에서 하는 비법도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영숙의 손맛은 이런 걸 보고 한 100년 됐다 그러고 뭐 200년 됐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밑술을 담가서 뿌려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막걸리를 담그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영숙이나 되니까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저기 찌꺼기죠. 술찌꺼기. 이게 500g요. 500g 정도 너무 많이 넣어도 괜찮긴 괜찮지만 그러다 나중에 또 걸르려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걸르려면.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이게 효모 대신이에요. 이거는 효모 대신 500g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자청은 저번에는 같이 넣었는데 이거는 인삼이에요. 인삼 어저께 갈아서 이걸 설탕에다 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넣는 게 아니에요. 유자는 걸러도 되지만 이건 인삼은 아깝게 실이 지금 넣어버리면은 이거 다 아까운 거 다 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걸리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걸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삼을 이제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젖어서 먹으면은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바로 그 비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항아리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물은 저번에 내가 저기
유자 막걸리 할 때 아르케 줬죠? 분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이제 다시 또 아르케 줄게요. 섞어야지. 이 상태에서 항아리에다가 부어가지고 물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물 용량이 이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항아리에다 앉혀보겠습니다. 물은 생수로 해야 돼요. 참 그 말 잊어먹었네. 물량은 밥이 다 깔아앉을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재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정도 밥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섞어야 돼요. 막걸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했으면 여기를 비닐을 덮으면 안 돼요. 습기가 차가지고 이걸 이제 그 보자기 있죠. 이런 거 천으로 된 거 배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를 덮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담요나 이런 걸 갖고 너무 두껍게 덮으면 또 쉬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내일쯤 돼서 한번 또 젖을 거예요. 아래 것이 누룩이 밑으로 내려. 막걸리가 완전히 잘 됐네요. 지금 저기 밥알이 다 누룩이 다 깔아앉았죠? 밥알이 둥둥 뜨고요. 이 정도 된 것이 막걸리가 걸러야 돼요. 잊을 때. 여기다가 막걸리를 지금 걸르고 있거든요. 막걸리를 걸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좀 단맛을 저기 원하는 사람은 또 여기다가 신화당을 약간만 넣으세요. 신화당 이게 조금 정도 이 정도 해서 막걸리를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막걸리가 또 아무 맛이 안 나요. 해가지고 이게 또 두 번째 걸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한번 해서 두 번째 걸르면 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 걸러줘야. 막걸리를 다 걸렀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대로 한 10분 정도만 놔두세요. 이렇게 우리가 저기 식혜할 때 엿들금 걸러 놓으면 밑에 앙금 가라앉는 거 마냥으로 이렇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살짝은 이쪽에다가 다시 따를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찌꺼기나 다시 또 막걸리를 또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앙금을 안 칠. 예. 막걸리 걸러 놓은 것이 이렇게 맑게 많이 가라앉았죠.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다른 그릇에다 옮겨서 쭉 따를 거예요. 밑에가 이제 찌끄러기가 이제 있죠. 맑은 저기 앙금을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안 좋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쭉 그냥 따라내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앙금이 이렇게 많이 깔아앉았죠. 이거는 난 정도 미스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인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인삼 만들어 놓은 거는 자기 취향껏 넣으세요. 이게 한 이 정도 되면 한 소라고 한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취향껏 넣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삼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인삼 막걸리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몸에도 좋고. 영숙이의 손맛 인삼 막걸리가 완성되었답니다.